안녕하세요 여러분, 간호사 아렌입니다.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제가 공부할 때 지켰던 원칙들이나 공부법을 가져왔어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한 지 시간이 좀 흐른 상태라 요즘의 공부법은 많이 달라졌다고 느껴지긴 해요. 특히 태블릿 PC, 그러니까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같은 게 학생들이 편하게 쓸 만큼 대중화되면서 제 공부법이 약간 구시대적인 걸로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궁금하실 분이 계실까 싶고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으로 만들어 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대전제를 말하고 넘어갈게요. 모두에게 맞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참고로만 삼아주셨으면 해요. 제가 했던 방법을 시도는 해보시되 효과가 없으면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다른 여러 방법들도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저는 제 방법이 조금 옛날 방법이라고 느끼기도 하니까요. 이게 너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저는 수업 자료를 노트북으로 보기보다는 인쇄해서 봤어요. 이걸 설명하려면 제가 왜 노트북을 강의 때 쓰지 않았는지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취미가 게임이지만 공간상의 이유 때문에 데스크탑을 사서 쓰기는 어려워서 화면이 큰 15인치 노트북, 그러니까 충전기 없이도 2kg에 가까운 노트북을 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품인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반작용으로 노트북으로는 강의를 들을 수 없다는 디메리트를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통학을 했고 운이 좋아야 학교에서 집에서 학교까지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걸 2kg 넘는 노트북과 함께 한다? 여러분은 인성이 체력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단 10분 만에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인성과 사회성을 위해서 저는 처음부터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뭘 하겠다는 생각을 버렸어요. 이미 동아리 회의랑 과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끔 노트북을 들고 나와야 하는 날이 있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주요 강의 자료를 대부분 인쇄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수님이 강의 전날까지 PPT를 올려주시지 않는 그런 사태가 생겼어요. 제가 다닌 학교는 간호대 건물이 산 꼭대기에 있고 가까운 인쇄소 인쇄비가 조금 비싸 보여서 그런 날에는 노트북에 PPT를 띄워두고 수업을 들었는데 그 방법이 저한테 맞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필기할 때 마우스랑 키보드를 쓰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메모를 하다 보면 강의 흐름을 놓치기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필기도 뭔가 제가 원했던 느낌이 아니고요. 특히 PDF에 메모로 추가 내용을 적으면 그 수업 자료의 내용이랑 메모의 내용이 한 번에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서 복습할 때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들을 때는 프린트할 시간이 없어서 노트북 필기를 했지만 나중에 인쇄해서 복습하고 필기로 옮겨 적게 되더라고요. 개인 프린터랑 잉크를 쓰던 인쇄소에서 인쇄를 하던 노트북만 쓰는 것보다 인쇄를 하는 게 돈이 더 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거나 취직을 잘하면 그만큼 버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기적의 논리로 저는 그냥 인쇄물을 썼고 여러분에게도 인쇄하는 걸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번외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이게 아이패드를 포함한 태블릿 PC 이야기인데요. 저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아이패드라고 할게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아이패드가 없었고 취직한 이후에 애플 펜슬까지 장만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학교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임상에서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때 써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쓰고 나서 느꼈던 거는 만약에 제가 대학생 때 아이패드로 강의 필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분들, 특히 저처럼 사양이 꽤 좋은 대신 무게가 많이 나가는 노트북을 불가피하게 쓰셔야 하는 분들에게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랑 펜의 조합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게 가격도 있는 편이고 컴퓨터만큼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순위는 노트북 다음으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두 번째, 저는 컬러 인쇄를 고집했습니다. 이건 사실 취향이 갈리는 지점일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보이는 거에 꽤 집착하는 사람이고 흑백 PPT는 뭔가 공부할 때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솔직히 컬러 인쇄하면 인쇄하는 비용이 흑백보다 훨씬 많이 드는 건 맞는데 그만큼 보기 좋은 자료를 한 번이라도 더 공부하는 게 성적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포기를 못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계속 컬러 인쇄하는 저보고 약간 유난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반응을 들은 적도 있긴 했고요.
근데 흑백인 자료는 복습을 한 주, 두 주 미루다가 진짜 미룰 수 없을 때 하고, 컬러인 자료는 한 번이라도 더 손이 가고 더 오랫동안 복습하게 되니까 그냥 저 일정 관리와 정신 건강을 위해 돈을 쓰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개인마다 이런 취향의 영역이나 유독 까다로운 면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컬러와 흑백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내가 어떤 공부 자료에서 공부가 잘 되는지 스스로를 조금 파악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모든 강의 자료를 다 참고했습니다. 이게 교수님 따라 다르지만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대부분의 교수님께서 교재랑 PPT를 모두 강의 자료로 수업 계획서에 기재해 놓고 수업 시간에는 PPT 위주로 수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때로는 교수님이 따로 제본해서 주시는 교재까지 3가지의 자료가 기본인 경우도 있었고요. 이러면 시험 준비할 때 교재, 특히 출판사에서 출간된 그런 책 교재를 아예 안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면 흐름을 놓치기 쉽고 성적에도 안 좋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간호학 같은 경우에 질병을 다루면 그 질병으로 발생하는 증상, 진단검사나 기준, 치료, 간호 이런 게 쭉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PPT 2-3슬라이드에 걸쳐서 내용이 쓰여 있거나 슬라이드 내에서 깔끔하게 내용이 끊기지 않으면 다음 슬라이드에 소제목이 없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질병의 어떤 부분이었는지 잘 안 보이고 흐름까지 잘 못 읽게 되는 걸 느꼈어요. 물론 책에서도 소제목이 양면 어느 쪽에도 나와 있지 않으면 비슷하긴 한데 그게 PPT만큼 심하지는 않아서 교재가 있다면 전체 흐름을 알고 목차를 참고하기 위해 꼭 교재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 한 자료에는 없고 다른 자료에만 있는 내용, 근데 강의에서 따로 언급하시지 않은 내용을 시험에 출제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때 몰랐다고 하는 건 변명이 되지 않아요. 수업에 PPT가 요약으로만 쓰이는 경우 전체 흐름이 있는 교재도 잊지 말고 꼭 함께 공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게 좋았던 게 같은 내용이라도 강의로 듣고 PPT로 보고 교재로 또 읽는 건 반복의 효과도 주면서 내용 이해를 더 깊게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전날처럼 정말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면 모든 강의 자료를 다 최소 한 번씩은 보시고 시험을 보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모든 자료를 다 펴놓고 정리한 요약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 보니까 시험 범위가 너무 넓고 방대하더라고요. 근데 수업 자료는 많다 보니까 매번 PPT 책 다 펴놓고 복습하는 건 비효율적이고 때로 공간이 부족한 곳에서는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한 번에 펴놓고 정리한 최종 요약본을 처음 복습할 때 만들었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시험 전에 3번 복습을 한다고 할 때 3번 PPT나 교재를 읽는 것보다 첫 번째 복습에서 요약본을 만들어보고 2번 읽는 건 이해의 깊이랑 암기의 정도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대신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드니까 벼락치기가 어려워서 미리미리 만들어두는 쪽을 선호했어요. 혹시 요약본을 어떻게 만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어떤 스타일로 했는지 예시를 살짝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도 항상 이렇게 했던 건 아닌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했던 방법이 이겁니다.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한 단원이나 주제를 최대한 그 안에 담아봐요. 물론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긴 합니다. 이건 제가 졸업하고 아깝게 요약본을 다 버려버려서 새로 만들어 본 건데요. 주제는 빈혈로 했어요. 빈혈에는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 좋게 이렇게 아네미아 종류만 따로 만든 목차를 만들고 각 빈혈을 나눠서 정리했어요. 강의의 전반적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내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길을 잃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보기 편하더라고요. 머릿속에 그냥 자료를 읽기만 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자료를 펴놓고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여러 자료를 한꺼번에 보면서 정리를 했고 서로 빠진 내용은 요약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자료가 셋 이상이면은 PPT는 노트북에 띄워놓거나 인쇄물을 펴놓고 책 한쪽에 펴놓고 독서대에 다른 책 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최대한 요약본 한 곳에 전체가 잘 정리된 내용이 담기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약본이 시험 기간에 엄청난 시간 절약을 해주더라고요. 시험 전날에 책이랑 PPT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요약본만 여러 번 보면 되고 맥락이 빠져서 이해가 안 갈 때 그냥 그때만 잠깐 책이나 PPT를 찾아보면 하루에도 2-3번 시험 범위 전체를 다 읽어보는 게 쉬웠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시험 전에 시험 범위를 2번에서 3번 이상 반복해서 공부하고 시험을 봤고, 심지어 시험이 하나인 날에는 더 여러 번 보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간호학과 이론 수업이 대부분 암기라서 잘 먹혔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의 예시로는 타자를 쳐서 정리한 요약본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저는 타자보다는 손글씨로 정리를 하는 게 훨씬 기억에 많이 남아서 아날로그식 그런 정리를 더 선호했어요. 시험 범위가 너무 많거나 공부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을 때 사선책으로 타자를 쳐서 요약본을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저는 그러면 시험 기간에 손으로라도 대충 써가면서 복습을 해야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손으로 쓸 거 타자 치는데 불필요한 시간을 쓰는 느낌이라 대학 시험에서는 첫 요약본을 최대한 손글씨로 정리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나중에 타자로 전체를 정리한 공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엔클렉스를 공부할 때였어요. 이렇게요. 간호학 전체를 시험 보는 방대한 양이니까 이게 손글씨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당시에 저도 직장을 다녀야 했어서 효율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어차피 엔클렉스는 합불합이고 높은 점수가 필요한 건 아니라 잘 먹혔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대학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손글씨가 가장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대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제 나름대로의 원칙, 공부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해봤어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항목일진 모르겠지만 학점 잘 받는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께 약간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손으로 쓴 요약본을 사실 보여드리고 싶긴 했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들어서 저도 지금은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스킵을 했어요. 만약에 이 영상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나 요청이 많으면 진짜 대학 때 했던 방법대로 어떻게 시험 기간에 준비했는지 기억을 되살려서 손글씨로 가져온 빈혈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내용도 많았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